그래서 푸치니의 인생도 그의 오페라처럼 약간은 막장의 냄새가 나고 나는 그런 인생이죠. 그러니까 그런 오페라들이 나오는 거구나. 그죠. 거의 수십 년을 불륜 관계로 사실 남의 부인을 데리고 산 거예요. 동거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바람은 피웠다고 해요. 거봐. 그래서 그 부인이 푸친이랑 사귀는 여자들을 막 때리고 어떤 경우는 하녀를 갖다가 몰아세워서 그 하녀가 음독 자살을 하기도 하고 토스카가 그러면 부인 아니야 혹시? 투란도트가 나중에 류를 막 고문을 죽음으로 죽이잖아. 그게 투영됐다고 보는 작가들도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롱테이크 김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우리 여러분을 뵙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날씨가 진짜 가을이 됐어요. 네, 너무 늦게 된 거야. 아, 그러니까. 무슨 우리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무슨 입추매직 또 뭐 처서에 모기가 입이 삐뚤어진다. 뭐 등등. 근데 다 틀리고 네. 이제 10월이 돼야지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엔 추석 때까지도 더웠었죠. 맞아요. 추석이 이렇게 더운 적이 없었는데 말이야. 맞아요. 네. 자, 그 더운 와중에 또 우리 은하님이 얼마 전에 오페라를 보고 오셨다고요. 맞습니다. 네, 뭐 세간의 유명해진 오페라 토스카를 보고 왔어요. 아, 세간의 유명해진 오페라. 네. 토스카. 토스카 진짜 좋아하는데. 음. 옛날에 내가 파바로티의 마지막 토스카다 그래갖고 뉴욕 오. 메트로폴리탄에서 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 보스턴에 있을 때였거든. 카바라도시로 나오나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보겠다고 막 그냥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내려갔었어. 근데 바람을 맞췄지. 아, 진짜? 목소리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해서 대타를. 네. 그때 벌써 좀 편찮으셨을 때구나. 그래서 다른 가수가 나왔는데 그 가수가 어마어마하게 잘했어요. 그 가수가 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라스칼라, 그 밀라노에 있는 라스칼라에서 정말 날아가는 가수였는데 와서 카바라도시를 너무 멋있게 해갖고 그때 이제 확 떴는데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는 아이고. 소식을 찾아보니까 또 나오더라고. 그렇군요. 이번에는 루마니아의 굉장히 유명한 소프라노 루마니아 하면은 나오는 분이 있지. 안젤라 게오르기우가 내한한 그런 공연이었는데요. 게오르기우 여사 때문에 이번에 좀 시끄러웠죠. 뉴스에 나온 것도 대충 봤는데 네. 그걸 이제 실황으로 직관한 거잖아. 그렇죠. 제가 다녀왔습니다. 직관한 얘기를 좀 해줘요. 어떻게 된 거야? 사실 저는 이번에 공연을 잘 모르는 채로 갔어요. 뭐 표를 이제 구하긴 구했는데 또 공연 당일에 워낙 제가 일이 많아서 겨우 막 뛰쳐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는 거는 토스카다. 토스카는 제가 워낙 좋아하니까 게오르기가 나온다.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바리톤이 있어요. 사무엘 윤. 나도 그분 좋아해요. 네, 너무 정말 매력적인 맞아요. 목소리가. 바리톤이지만 굉장히 미성이고. 맞아. 그래서 나도 되게 유튜브 같은 데 많이 찾아보고 그랬어. 그래서 뭐 충분히 갈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공연장에 너무 바쁘게 뛰어들어갔죠. 그래서 공연을 듣는데 게오르기우가 이제 몇 살인지 아세요? 그분이 나이가 꽤 됐는데 나보다 많은데? 네, 이제 59이래요. 아, 진짜? 이제 전성기를 지난 거죠. 사실 예전에 미모면 미모, 노래면 노래, 그치. 거기다 남편까지 미남의 테너 헤어졌죠, 알라냐. 지금은. 그렇죠. 이제 헤어졌는데 이제 한 세대를 풍미한 디바잖아요. 맞아요. 진짜 예뻤지. 그런데 목소리가 이제 약간 발성이 충분하지 않았고 사실 저는 주말 공연이었고 이미 목요일 날 한번 공연을 했는데 그때 벌써 목소리가 약간 나이도 있고 오페라 전막을 하기에는 힘에 좀 붙이죠. 맞아요. 네. 그런데 뭐 전체적으로 워낙 연기를 잘하고 워낙 노련하니까 아직도 저 요염한 그 연기력 뭐 이런 것들은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스카르피아 사무엘 윤이 워낙 잘했고 그런데 산막이 되는데 테너분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잘 모르고 갔는데 김재형 씨라고 굉장히 이제 그 유명한 테너였는데 별은 빛나건만을 하는데 너무 잘 불러. 이야, 잘 부른다. 근데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 그치, 저도 물개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좀 지나니까 전주가 또 나오는 거야. 별은 빛나건만. 그래서 이거 뭐야? 또 불러주시는 거야? 그럼 진짜 진짜 앵콜을 했어요? 앵콜을 했어요. 오페라에서? 두 번째는 더 잘 부르셨어. 그래서 또 박수를 또 이게 쳐야 되나? 이러면서 하는데 게오르고 여사가 저기서 설렁설렁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나오나? 좀 이따 나오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제 노래를 딱 맞추자마자 사람들이 이제 박수를 이제 치려는 순간 이것은 리사이탈이 아니다. 이거는 퍼포먼스다. Please respect me. 나를 존중해 달라라고 화를 내시는데 물론 저 아래에 있는 지휘자를 보고 화를 내시는 것 같긴 한데 뭐 지휘자를 보고 화를 내시나 그렇지. 왠지 시선 처리가 우리한테 화내는 것 같겠지. 그래서 약간 쭈그레갖고 이거 혼나는 거야?
라고 하고 있었는데 공연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뭔가 좀 서먹한 분위기, 그다음에 이제 커튼이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생각은 했죠. 뒤에서 승질을 내고 계시겠구나. 그래서 이제 커튼이 올라가고 한 사람씩 와서 이제 다 인사를 하니까 또 이제 사무엘 윤이 나오면 제가 또 와 박수를 쳤는데 마지막에 카바라도 씨 김재영 테너가 나오고 한참 안 나오시다가 조금 나오셨어요. 한 4발짝. 게오르기 여사가. 네, 게오르기 여사가 이제 드디어 나왔는데 또 너무 당황스럽게 몇몇 관객분이 너무 심하게 야유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뭐 그렇게까지. 막 그러니까 샥 돌아갖고 들어가 버리셨어요. 네, 그래서 매우 대략 난감한 상황에서 공연을 마치고 제가 나오면서 김지훈 박사한테 전화를 했죠. 야, 대박 공연. 대박 막장 공연. 이런 경험이. 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언론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심지어 해외 언론에까지 맞아요. 네. 떴다고 들었어요. 예, 아니 원래 이제 우리 은하님이 저한테 전화를 자주 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주로 이제 문자나 톡으로 하는 스타일이고. 굉장히 급한 일 아니면 전화를 하잖아요. 그치. 보통 급한 게 아니면 전화를 안 해. 갑자기 전화가 와갖고 대박. 야 방금 전에 내가 뭘 본 줄 아냐? 막 이러면서 뭐야 심드렁하게 그 얘기를 이제 막 풀어주는데 이제 오페라에서 앵콜을 하지는 않죠. 보통은 잘 안 하지. 잘 안 하죠. 네, 뭐 하는 경우가 아예 네. 없는 건 아니지만은 대체로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나와서 승질까지 낼 것은 무엇이며 그렇죠. 또 승질 냈다고 거기서 야유까지 보낼 것은 또 뭐야. 그래서 되게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논란과 화제가 됐던. 근데 사실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라는 유명한 아리아가 있잖아요. 네. 예. 거기서 충분히 박수를 받질 못했어요.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으셨기 때문에 네네네. 거기서 이제 보통 쫙 목소리가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 뭐 그래도 예의상 이제 박수를 쳤는데 거기 반해서 테너가 너무나 박수를 잘하니까. 받고 사실 중간에 이제 사무엘 윤도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하니까 좀 심기가 불편하셨던 거는 같아요. 하지만 네, 앙코르가 사실은 완전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있긴 있었죠. 가끔씩. 실제적으로 오페라의 전성기라고 할 19세기에는 더 많았고 그땐 정말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한 번 더! 한 번 더! 이거지. 극장이 이제 뒤집어지게 이탈리아 사람들이 막 환호, 야유 막 했다고 하고 그 이후에 좀 이제 20세기 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오페라는 점잖은 사람들이 가는 것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점점 그게 줄어들고 토스카니니 같이 이제 난 그런 게 너무 싫어. 곡은 곡대로 정격으로 다 즐겨야지 막 이러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점차 사라진 건데 사실 아직도 베로나, 아레나에서 하는 그런 거는 좀 즐기는 분위기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앙콜도 좀 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앙코르가 좀 어색하기도 했지만 호통을 친 부분이 그러니까 호통까지 치고 있어. 더 어색했던 그런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말이 나온 김에 토스카 네. 그리고 푸치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푸치니. 푸치니가 올해로 서거 100주년이 됐어요. 맞아요. 1858년에 태어나셔서 1924년에 네. 돌아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뭐 푸치니 관련된 여러 가지 뭐 행사라든지 네. 오페라라든지 뭐 갈라쇼 이런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올해 남아있는 공연 중에 하나가 트란도트가 있죠. 오죠. 아, 대작인데 진짜 네. 이거는. 네. 그리고 뭐 갈라도 있고 해서 푸치니 그리고 오페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토스카를 보고 왔으니까 일단은 토스카 네.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오페라예요. 드라마 중에 드라마죠. 네, 진짜 박진감이 너무 넘치고. 드라마틱하고 네. 너무 이탈리안하고 그래서 진짜 다른 어떤 오페라보다도 훨씬 더 몰입도 있게 보는 그래서 네. 아주 좋아하는. 스토리가 뭐 그 주인공 자체가 여주인공이 거기서도 가수죠. 거기서도 가수죠. 네, 거기서 네. 최고의 가수, 최고 인기를 맞아요. 누리는 가수. 그런데 성격은 막 불같아서 막 아니 그리고 보통은 오페라 여주인공은 이제 소프라노들이 많이 네. 하잖아요. 근데 토스카는 메조 소프라노가 하든지 아니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소프라노가 네. 하든지 좀 굵은 목소리의 여성이 하니까 그것도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막 정말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사는 그런 이제 여주인공인데 또 화가랑 사랑을 하잖아요. 예술가와. 그것도 너무 낭만적이고. 맞아요. 여기에 여주인공을 흠모하는 악당 중에 악당이 나와서 여주인공을 거의 덮치려고 하고 하지만 여주인공이 그 사람을 찔러 죽이면서 그 사람한테 이제 교섭을 해서 자기 남친이죠 사실은 남친의 목숨을 이제 구해내는 줄 알고 했다고 알고 보니까 사실은 아니었어. 이제 속아 넘어간 거고. 악당의 꾀에 속아 넘어간 거고 마지막에는 자신은 몸을 던지고 남친은 거기서 이제 총살을 당하는
근데 정말 그 역사적 배경이랑 어울려서 이렇게 쫀쫀한 드라마가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 배경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은 네. 이게 19세기 초반 얘기거든요. 이제 나폴레옹하고 관련이 있어요. 프랑스 혁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폴레옹이 또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나폴레옹이 유럽 전역에 혁명을 수출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황제가 되고 그러기 전에 대프랑스 동맹이라고 그래서 유럽 국가들에서 프랑스를 향해서 전쟁을 선포해갖고 함께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막고 하는 과정에서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원정을 가요. 이게 여러 번 갔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원정은 나폴레옹이 아직은 굉장히 높은 끝까지 못 오르고 자신의 어떤 전승 그런 결과들을 채 못 보여준 상황이었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방내 전투라든지 이런 걸로 이름은 날리긴 했지만 뭔가 이 장군으로서의 어떤 카리스마나 이런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탈리아를 간 거예요. 원래 진짜 잘 나가는 장군이었다면 이탈리아 쪽은 안 가는데 자기가 이탈리아 원정군 사령관으로 거기에 가게 되고 그게 이제 1796년인가 그래요. 그때 이탈리아는 오스트리아의 통치하에 그렇죠. 있는 거죠. 1796년에 나폴레옹이 가고 그리고 1798년에 나폴레옹의 오른팔 중에 오른팔인 베르티에라는 인물이 결국 로마 교황령을 무너뜨려요. 그리고선 로마 공화국을 세워. 공화국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1798년부터 1799년 이렇게 한 1년 동안 로마 공화국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는 다시 오스트리아가 공격하고 러시아가 함께 그러면서 공화국이 무너지게 되죠. 무너진 공화국의 이제 수장들이었던 사람들이 그럼 지하 조직으로 막 숨 가는 거야. 그래서 레지스탕트 운동 같은 걸 막 해. 그 중에 한 명이 안젤로티였던 거예요. 이번에 카바라도시의 친구로 나오고 나왔던. 나 숨겨달라고 그러다가 같이 카바라도시까지 엮여가게 되는. 그래서 카바라도시는 사실 화가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막 이건 아니지만 맞아요. 화가이니까 또 자유스럽잖아. 그러니까 그런 막연한 동경 같은 건 있는 인물이었죠. 근데 그 정확히 이 토스카 배경이 된 날짜가 있어요. 근데 날짜까지 있는 거예요? 날짜가 있어요. 1800년 6월 17일이야.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나폴레옹이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탈리아 원정을 가는데 그래서 알프스 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1800년 6월 14일이에요.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 그림도 있잖아요. 그리고선 승리를 한단 말이야. 그 굉장히 유명한 전투예요. 마렌고 전투라고. 나폴레옹을 좋아하고 나폴레옹 전기를 막 읽고 이런 사람들은 중요한 전투 중에 딱 들어가는 그런 전투인데 그걸 이긴 날이 1800년 6월 14일이란 말이에요. 딱 3일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 같으면 사실 야 나폴레옹이 이겼대 막 그러면은 다시 공화국이 세워지나 보다 우선은 막 그럴 텐데 이제 옛날이잖아. 핸드폰이 시간이 없어. 걸리지. 이게 안 되잖아. 카톡이 안 돼. 카톡이 안 돼. 그래갖고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는 이제 3일 차가 있고. 그래서 정확히 토스카는 1800년 6월 17일 그날 시작을 해갖고 새벽으로 넘어가는 하루 안에 일어난 그 일이에요. 하루만 잘 버텼으면 다 살 수 있었는데. 그래서 중간에 그 노래 나오다 삐뚤이 하고서는. 그러니까요. 사실 스카르피아도 쫓기고 있었죠. 스카르피아가 이제 그 상황을 좀 눈치를 채고 빨리 처리하자. 그렇지.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카바라도시, 안젤로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유주의적인 어떤 공화주의자라고까지 뭐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나폴레옹의 진 면목이 그렇게 자유주의자는 아닌데 말이죠. 그때 몰랐어. 그런데 이제 그에 반해서 스카르피아 같은 경우는 옛날에 어떤 전제 군주적인 혹은 그런 복고적인 방식을 다시 가지고 오려는 사람의 어떤 이런 인물이다. 뭐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반 이탈리아적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배경을 이제 원래 그 시대를 내가 좀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알고 보니까 훨씬 더 재밌는 거예요. 이게. 나폴레옹을 좋아하시는 김지훈 박사. 좋아한다기보다 하여튼 너무 역동적이잖아요. 네. 너무 역동적이잖아요. 그 시대가. 그래서 이탈리아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토스카라는 작품이 나왔다는 거지. 푸치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사실 오페라의 시작은 1607년에 몬테베르디의 오르페오. 역시 이탈리아. 네, 역시 이탈리아죠. 이제 그때 초연이 됐는데 그 이후 오페라는 점점 번성하게 되고 오페라의 시대를 연 3대장 도니제티, 로시니. 그다음에 저번에 저희가 마리아 칼라스 얘기하면서 노르마 얘기했잖아요. 노르마의 작곡가 벨리니가 이제 3대장으로 이제 시대를 열었고. 야, 로시니가 그 당시 아이돌이었대. 그러니까요. 인기 진짜 많았대. 오페라라는 장르 자체가 너무나 이탈리아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나오는 사람이 오페라의 거인, 오페라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 주세페 베르디. 사실 그냥 작곡가가 아니죠. 그쵸. 국민적 영웅이 되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국민적 영웅이 되면서 왜냐하면 이탈리아 민족주의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추구를 하고 나보코 같은 교통도 사실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정계도 투신을 했었어요. 국회의원이 됐었죠, 네. 나중에. 그래서 굉장히 정치라든지 네. 사회라든지 이런 이슈들에 관심도 많았고 사망한 다음에 거의 장례식이 국장이었죠. 뭐 그냥 뭐 이탈리아 통일운동의 구호 자체가 비바 베르디. 맞아요. 예. 물론 다른 말의 약자긴 그쵸. 하지만 베르디의 이름을 썼다는 것 자체가 베르디가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알 수 있는데 사실 푸치니가 오페라에 눈을 뜬 것도 아이다 공연을 보면서라 그래요. 아 베르디의 아이다를 보면서 내가 드디어 음악의 갈 길을 찾았다. 사실 45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베르디에 비해서. 하지만 그때 여전히 베르디가 오페라계를 꽉 잡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베르디의 양식이 좀 낡았다. 새로운 어떤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예술계 안에 있었고 그때 이제 나타난 사람이 푸치니였는데 푸치니는 원래 사실은 음악가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루카라는 지방에서 그 성당 마스터 음악가 자리를 대대로 물려받는 집안이었는데 루카를 버리고 밀라노 큰 물로 가서 놀겠다. 그래서 밀라노로 가죠. 그러니까 약간 베르디가 대하사극적인 그런 맞아요. 느낌이라면은 푸치니는 뭔가 좀 이렇게 뭐랄까 엣지가 있는 그런 드라마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을 감정을 들었다 놨다 맞아요. 하는 예, 굉장히 쫀쫀한 드라마를 택해서 사실은 자기는 작곡을 하고 이제 작사, 대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따로 뒀는데 그 사람들을 들들들들들 볶으면서 작업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혹시 루카 가보셨어요? 저는 루카 못 가봤어요. 진짜? 그 루카가 사실 시에나, 피렌체 네. 이제 주변에 있는데 제가 시에나 뭐 피렌체 자주 갔는데도 루카는 그냥 스쳐가기만 했는데 굉장히 아름답다고 들었어요. 난 루카 가봤거든요. 네, 그래서 루카 갔는데 이 루카가 다른 무엇보다도 성벽을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게 중세 시대에 네. 그대로 남아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왜냐면 피렌체랑 이제 시에나가 워낙 득세를 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눌려갖고서는 또 피렌체한테 이제 구박받고 그래갖고 그대로 이제 남아있는데 이 성벽을 지금은 이렇게 도로처럼 그 위를 해갖고 시민들이 뭐 산책도 하고 러닝도 할 수 있게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되게, 그러니까는 시에나라든지 피렌체는 이제 굉장히 웅장하잖아요. 네, 특히 그쵸. 피렌체 같은 경우는 뭐 볼 게 너무 많고 시에나는 영화 속에 온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근데 루카는 너무 소박하고 아름답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았어요, 루카. 저도 다음엔 한번 꼭 가보겠습니다. 거기서 먹은 리조또 진짜 맛있어요. 이탈리아는 다 맛있는 거 꼭 아닌가? 가보세요. 저는 루카 되게 많이 추천해요. 네. 그래서 푸치니가 이렇게 아름다운 루카 출신인데요. 푸치니는 정말로 일찍 출세를 하죠. 일찍 출세를 해서 초기에 이제 세 번째 만에 성공의 가도에 들어섭니다. 세 번째 만든 오페라가 마농 레스코. 물론 밀라노 음악원에서 이제 졸업하면서 이미 이제 출판업계라든지 이제 그때는 오페라가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 출판, 악보 출판 이런 데도 굉장한 기업이었대요. 이제 그런데 눈에 들어서 이제 성공 가도를 달리겠다라고 그 사람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게 성공적인 오페라를 만들지 못하고 마농 레스코를 내면서 완전히 부와 명성을 다 거머쥐게 됩니다. 그렇군요. 푸치니 오페라는 정말로 아름다운 게 많은데 어떤 걸 좋아하세요? 저는 토스카 제일 좋아해요. 토스카. 네, 토스카를 제일 좋아해요. 너무 드라마틱하고 뭐 아리아들도 너무 아름답고. 그렇죠. 물론 다른 뭐 오페라의 아리아들도 우리가 네. 사랑하는 것들이 많은데 토스카는 진짜 너무 재밌어요. 사실 그 아까 앵콜 얘기를 했는데 토스카를 초연했을 때 별을 민다고만 부르고 나니 앵콜이 너무 많이 쏟아졌대요. 정말 끝나지 않을 만큼 앵콜이 나와서 결국은 푸치니까지 무대에 올라서 몇 번이고 인사를 했다는. 진짜요? 네. 그만큼 사람들이 그때 진짜 무슨 주말 저녁 드라마 보듯이 열광을 하면서 그 오페라를 즐겼고 거기다가 그 감정 표현도 막 열렬하겠지 숨기질 또 않는 이탈리아 거죠. 사람들이니까. 그게 사실 맞죠. 지금이야 우리가 뭐 TV도 보고 OTT도 보고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엔터테인먼트가 없으니까 맞아. 오페라가 그런 역할을 해주던 시기였던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난리 났었겠네. 생각만 해도. 정말 난리 났었다고 해요. 저는 라보엠을 좋아해요. 라보엠 그래요? 정말 되게 서정적이고 약간 좀 미심쩍은 스토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그것도 뭐 그대의 찬송이라든지 내 이름은 미미 이런 것들이 그치, 정말 그치. 너무 아름답죠. 아름답잖아요. 지난 겨울에 뉴욕 갔을 때 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라보엠. 라보엠이랑 비제 칼멘 두 개를 봤는데 라보엠의 이제 제작, 연출을 어떤 버전으로 하느냐 그게 이제 늘 나오는데 제가 그때 본 버전은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 저희는 지금 사실 프랑코 제피렐리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감독으로 제일 많이 알고 있는데 매트의 이제 연출 맞아요. 감독을 굉장히 오래 했었죠. 그때
이제 만들어 놓은 버전의 오페라들이 굉장히 고전적인 무대 배경을 갖고 있는데 그때 이제 본 라보엠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토스카 같은 경우는 또 매력적인 게 네. 실제로 로마에 있는 장소들을 배경으로 해서 그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성당부터 시작해갖고 그러니까 1막에 나오는 성당이 산탄드레아 델라 벨라라는 성당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팔라조 파르네제라고 네. 그 파르네세 가문의 네. 예. 성이었죠. 네. 그거를 부르봉 왕가에다가 팔고서는 맞아요. 그리고서는 프랑스에서 그걸 사들였다 그러더라고요. 19세기 말인가? 네. 그래서 지금은 주 로마 프랑스 대사관으로 쓰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중간에 물론 이제 무솔리니가 뺏어갔대. 그래갖고 약간 임대식으로 해서 네. 99년 임대를 줬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1달러씩 내고 뭐 한다. 네. 1유로씩 낸다 그러나 그러니까 약간 상징적으로 내면서 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산탄젤로라고 네. 로마 가시면 다들 이제 가시는 곳이죠. 바티칸 앞에 있는 네. 성이자 요새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가끔 그런 연출도 한대요. 실제 그 장소에서. 네. 너무 멋있겠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1막을 정말로 딱 그 성당에서 하면은 2막 하면 이제 다 가는 거야. 옮겨가는 거야. 관객들도 전부 다. 그렇군요. 파르네자로. 그리고 3막은 산탄젤로를 이렇게 딱 하고. 막.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연출을 해서 오페라를 공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워낙에 이제 오페라 좋아하는 분들 이탈리아 여행 많이 가시니까 네. 토스카 발자취 따라가기 뭐 이래서 이렇게 딱 3군데 가는 코스 뭐 이런 것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모두 정말 만만치 않은 유적지인데 그렇죠.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파르네세 하면은 엄청난 가문이죠. 로마의 가장 유력한 가문이고 그렇죠. 교황도 냈고 추기경도 냈고 그래서 사실 파르네세 컬렉션 그래서 저희가 좋은 예술품들도 파르네세 가문이 소유했던 그림들 많이 볼 수 있는데 극 중에서는 그 건물을 스카르피아 군대가 네. 본부로 쓰고 있다 맞아요. 이런 설정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렇군요. 라보엠은 사실 파리를 무대로 한 거고 보헤미안 예술가들인데 사실 중간에 보면은 미미가 아프게 이제 둘이 사랑에 빠지고 같이 살림을 차렸는데 미미가 아프거든요. 그랬더니 미미를 막 몰아세워요. 일부러 싸움을 거는 거예요. 로돌포가. 야, 너 저 남자한테 눈길을 줬지? 뭐 너 저 남자한테 마음 있어? 시비 걸고 막. 시비 걸고. 그래서 이제 미미가 약간 의처증 비슷한 증상 때문에 너무 괴롭다라고 하는데 내가 사실은 미미를 돌볼 돈이 없어서 미미가 아픈데 나는 미미를 돌볼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저 남자한테 보내버리려고. 뭐 이런 스토리가 있어서 스토리적으로는 조금 미심쩍은데 그래도 곡은 정말 아름다운. 곡은 정말 아름답네. 네.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 아주 전형적인 회피형 인간인 거죠. 또 나오나요? 회피형 남자? 아니 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면은 그렇게 아프면 시를 열심히 써야 될 거 아니야. 시는 안 쓰고 맨날 와인이나 마시고 흥청망청 놀러 다니면서. 보헤미안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까지는 책임을 못 지겠고 놀 땐 좋았는데 네. 딱 그거란 말이야. 미안은 하고 그러니까 돈 많은 남자한테 가서 치료받고 나중에 나오면은 또 와갖고서는 사랑하자고 헤헤거릴걸? 그러게요. 근데 푸치니 자신도 막 감성이 앞서는 예술가였대요. 본인은 아주 투영을 한 거지 거기다가. 다행히 푸치니는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이제 고쳐줄 수는 있구나. 누구를 이제 버리거나 그럴 염려는 없었는데 돈을 좀 벌고 나서는 일단 엄청나게 사치를 해요. 그 당시에 정말 드물었던 자동차 막 사고 그 다음에 영화 시설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사들여서 촬영기. 지금 유튜브 찾아보면 아직도 이제 푸치니가 찍히거나 푸치니가 찍은 그런 그 필름들이 조금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미남자고 패셔니스타 같아. 그렇죠. 사실 시골 룻가에서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막 세련되게. 맞아. 그리고 시골에다가는 또 이제 자기의 별장 비슷한 집을 사서 사냥을 즐기고 그 친구들을 막 불러서 술 마시고 떠들썩하게 놀다가 한량처럼. 그렇죠. 너무 좋죠. 친구들이랑 카드놀이 하고 술 마시고 사냥감 이제 잡아서 요리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친구들 떠들고 있는데 피아노를 막 쳐. 갑자기 눈물을 흘려. 얘들아 여기서 미미가 죽었어. 이러면서 그런 푹 절어있는 정말 예술가적인 기질이 다분했다 정말 그래요. 피곤한 친구야. 미친 거 아니야? 보면서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정말로 그 푸치니는 한 세대를 풍미한 사실 부인이랑도 거의 수십 년을 불륜 관계로 약간 말이 이상한데 사실 남의 부인을 데리고 산 거예요. 자기 친구의 부인이었는데 친구가 이제 바쁜 사업가예요. 돈이 많은. 내 와이프가 너무 심심하다고 하니 자네 내 와이프 피아노를 좀 가르쳐주지 않겠나? 그것도 이상한 놈이네 그것도.
위험하죠. 젊은 남녀간의 피아노 교습. 얘기지. 매우 안 좋습니다. 피아노 교습을 하면요. 기본적으로 손가락을 만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위에서 이렇게 쳐줘서 본의 아니게 백허그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약간. 그러니까 그 남편도 애인이 있었을 거야. 있었대요. 그러니까 봐봐. 그런 건 잘하네.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돌아와 보니 정말로 왜 우리가 영화 드라마에 딱 집에 들어왔더니 야반도전 막 장 다 열려 있고 옷장 쏟아져 있고 막 빰빠라빰빰빰빠라빰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진짜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 포스칼 데리고 부인이 그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처음엔 쫓아다녔다 그래요. 그래서 막 헤어져도 있다가 뭐 다시 합쳤다 그러는데 결국은 남편이 이혼은 해주지 않겠어. 하지만 그렇다고 굳이 다시 찾지도 않겠어. 그러면 어정쩡한 상태로 이제 살다가 그 남편이 죽고 나서야 진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 결혼 생활인가? 동거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바람은 피웠다고 해요. 거봐. 그래서 그 부인이 푸친이랑 사귀는 여자들을 막 때리고 어떤 경우는 하녀를 갖다가 몰아세워서 그 하녀가 음독 자살을 하기도 하고. 아 진짜? 예. 그래서 푸치니의 그 인생도 그의 오페라처럼 약간은 막장의 냄새가 마구 나는 그런 인생이죠. 그러니까 그런 오페라들이 나오는 거구나. 그죠. 토스카가 그러면 부인 아니야 혹시? 약간 그런 성격. 아니 실제로 그 투란도트의 성격. 투란도트가 나중에 류를 막 죽음으로.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인 엘비라가 이제 하녀를 도리아라는 하녀를 몰아세워서 자살을 하지. 네,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실제로 하녀가 음독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투영됐다고 보는 작가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실생활에서 나온 그런 이제 경험에 기반을 해서 오페라를 작곡을 했었던 그런 인물이구나. 뭐 예술가는 제가 이제 문크 때도 그랬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네,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이제 푸치니가 정말 성공적인 생활을 하고 사실 살아생전에 자기 이름을 딴 페스티벌이 막 열려요. 그것도 그 유럽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열리고 우루과이에서 열리고 그러면 이제 그 주최 측에서 최고의 그 1등석 선실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거액의 개런티를 주고 이제 모시고 가서 이제 보라고 하고 그래서 정말로 최고의 생활을 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사실 푸치니 오페라 중에서 뮤지컬로 모티브를 따온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뭐 렌트 같은 경우가 바로 라보엠에서 따온 거고 그 렌트 작곡가가 렌트 공연하기 직전에 죽었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나탄 라슨인가 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젊은 작곡가였는데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을 몰랐겠지. 지금 뭐 너무너무 사랑받는 미스 사이공도 있죠. 미스 사이공도 나비 부인을 따라서 사실은 그 모티브를 가지고 오서 만든 거고. 굉장히 이제 사실은 베르디의 곡들이 막 애국심이라든지 그다음에 굉장히 거작들이고 하지만 대하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정선이 막 맞아요. 쫀쫀하게 드러나진 않거든요. 그런데 푸치니의 오페라들은 다 굉장히 그 대본들이 인간의 감정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좋아하는 거는 사실 푸치니의 작품이 그래서 영화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오페라 작품들 중에 문스트럭, 쉐어랑 되게 옛날 영화인데? 89년 영화인 걸로 알고 있어요. 니콜라스 케이지 같이 나온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니콜라스 케이지 형수가 될 여자 쉐어와 시동생이 될 남자가 사랑에 빠지는데 둘이 오페라를 보러 가요. 근데 둘 다 이탈리아계 이제 이민의 아들 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뿌리죠. 오페라라는 건 이탈리아 사람들의 뿌리인데 또 동시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그 20세기 넘어서는 오페라가 굉장히 고급 예술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니콜라스 케이지는 빵을 만드는 거라서 사실 별로 부유하지 않은데 그래도 자기는 오페라에 대한 열망, 헛됨에 가까운 열망이 있고 또 헛됨에 가까운 형수 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고 이제 그래서 둘이 오페라를 이제 좀 어정쩡한 관계에서 보러 가면서 라보엠을 봐요. 라보엠의 그런 그대의 찬손 이런 아리아를 들으면서 나중에 쉐어가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는데 완전히 오페라를 보고 나와서는 사랑에 완전히 빠져버리죠. 너무 아름다워요. 라보엠은 제가 옛날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뭔가 분위기도 우중충하고 약간 뭐랄까 막 굉장히 역동적이다라는 생각은 좀 안 드는 그런 오페라 중에 하나였거든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뭐 무대라든지 이런 게 막 멋있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그렇게 막 좋아하는 건 아니었고 물론 아리아들은 너무나 아름답지만 그렇죠. 근데 제가 최근에 봤어요. 라보엠을 다시. 근데 새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되게 뭔가 좀 우중충한 젊은 애들이 뭐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우중충하게 보이지만은 그 안에서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구나.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 나이가 들어서 그래. 그런 것 같아. 지금 청춘 드라마 보면 아이고 좀 때다 뭐 약간 이런 그러니까. 거인가? 예전에 제가 혼자서 이제 메트로폴리탄에 라트라비아타를 보러 갔는데 그때 저는 20대 후반 그 정도였고 어떤 중년의 여성이 제 옆에 앉더니 그 라트라비아타에서 비올레타가 죽잖아요. 그때쯤 되니까 막 대성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미국 아줌마 왜 울고 그래? 근데 행색을 보아하니 굉장히 이제 회사원 같은 옷도 잘 입으시고 뉴욕에서 오페라를 보시는데 왜 이렇게 울어? 막 그게 뭐야 저 아줌마 막 짜증나. 나 요새 갖고 울었구나. 근데 요즘 그때 그 아줌마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정말 주인공의 죽음을 보면서 막 하는 눈물이 흔해졌어요. 푸치니가 그런데 오래 살질 못해요. 한 63살 때부터 슬슬 아파져요. 담배도 많이 피웠고 뭐 생활도 워낙 많이 노셨잖아. 많이 노시다 보니 그 좀 성실한 생활을 하신 베르디에 비해서 좀 아프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거나 가족 병력이 암이 있었다 그래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인후암에 걸려요. 그래서 목이 이제 계속 안 좋은데 진짜 무서운 거는 푸치니가 라듐 치료를 받아요. 라듐 치료. 그럼 일찍 죽는 거 아니야? 그게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어이가 없는 그러니까 라듐으로 목걸이를 만들어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나쁜 치료죠.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게 수은 바른 거랑 똑같은 거구나. 네. 사실은 그때는 근데 라듐이 암에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게 의학계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시름시름 아파가는데 그래도 63살에 오페라를 하나 더 써야겠어. 그러면서 근데 재밌는 게 그때 봤던 대본 중에 하나가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라 그래요. 그거 참 특이하죠. 그러니까. 그게 오페라로 만들어졌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하지 않고 그 고치라는 그 17세기, 18세기 고무렵에 살았던 극작가가 세헤라자데의 천일야화 중 얘기 하나를 뜯어서 이제 극으로 꾸민 게 있는데 그게 투란도트입니다. 네. 그거를 이제 잡아서 작곡을 하죠. 근데 이 투란도트를 완성을 하고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끝부분을 완성을 못하고 맞아요. 미완성인 채로 사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뭐 대신 완성을 한 여러 가지 버전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류의 죽음까지 작곡을 네, 했어요. 맞아요. 사실 초연이 푸치니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고 푸치니가 죽은 다음에 알파노라는 이제 작곡가가 나머지 부분을 이제 작곡을 하는데 사실 푸치니가 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다른 사람 해봐라 그랬는데 결국 돌고 돌아서 지금 저희가 보는 건 다시 첫 번째 붙인 본이 천부본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토스카니니가 류의 죽음까지 딱 연주를 하고 나서 관객들에게 돌아서서 여기까지가 푸치니 선생이 작곡을 한 거다라고 이제 다시 그 연주를 했다고 하는데 재밌는 얘기죠. 근데 이 오페라는 근데 대작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푸치니답지 않게 약간은 좀 굉장히 거대한 대하 드라마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대작이고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투란도트는 몰라도 네순 도르마. 네순 도르마. 그거는 뭐 워낙에 무슨 경연 나오면 다들 부르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제 공주는 잠 못 들고라고 이제 보통 한국 이름을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 아니지. 네. 이제 잠들지 잠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그 호소령이죠. 그렇죠. 안 돼라고 이제 군대들이 나가서 시민들한테 이제 명령을 하는 그 부분인데 대단한 곡이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다른 걸 아무리 들어도 파바로티 버전이 최고인 것 같아. 아직까지도 나한테는. 근데 파바로티가 칼라프 왕자로 나오면 너무 등치가 있으셔. 아니 그러니까는 음악만 듣는다고. CD 버전. 칼라프는 좀 미남해야 되잖아. 그렇죠. 이게 오페라가 그럴 때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제가 오페라를 많이 보러 다니는 편인데 아무리 좋은 오페라를 보러 가도 뭐 로얄 오페라단 런던에 뭐 메트로폴리탄에 가서 이제 뉴욕에서 본다든지 그래도 좀 너무 등치가 있으시고 나이 드신 분들이 비올레타로 나오거나 막 이제 칼라프 왕자로 나오거나 이러면 몰입이 안 되지. 몰입이 좀 안 되죠. 영국에서 브리티스 갓 탤런트라는 경연에서 폴포츠 휴대폰 웹판원이었던 그 사람이 나와서 감동의 노래를 선사했죠. 물론 실력 자체를 보면은 이제 정규교육을 받지 않았고 발성 자체도 문제는 있었는데 근데 너무 이제 아름답게 불러서 맞아요. 거기다 인생 스토리까지 엮여서 한국에도 공연을 몇 번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네순 도르마 진짜 뭐 인류 테너들이 불렀을 때 그 느끼는 감동은
비교할 수가 없죠. 근데 이 투란도트도 그렇고 나비 부인도 그렇고 사실 그 당시에 무슨 뭐 일본풍, 중국풍 뭐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서양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는 비판이 엄청 많아요. 뭐 오리엔탈리즘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투란도트 같은 경우는 정말 전형적인 오리엔탈리즘. 그거 그렇죠. 하나도 안 맞아. 맞는 게 없어. 고증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까 뭐 드라마 보면서 고증한 거 제일 바보짓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싶은.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투란도트가 중국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 아라비아계 이름인가요? 맞아요. 이게 페르시아계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스토리 모티브는 사실 옛날에 진짜로 몽골 칸 공주 중에 자기랑 이제 결혼을 하려는 신랑은 나랑 씨름을 해서 이겨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었대. 등치가 좀 되시는? 몽골 쪽이 또 강하잖아요. 이게 그게 좀 힘이. 그래서 뭐 그 모티브에 따왔다고 하는데 그리고 무슨 칼라프 이름도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중국하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은 뭔가 좀 중국식의 이름이라지 뭐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중국하고서 막 이제 쓴 거니까. 맞아요. 사실 근데 뭐 푸치니가 쓴 건 아니고 푸치니는 뭐 그렇긴 하지. 이제 고치라는 사람이 유명한 이제 18세기 극작가가 써놓은 것을 또 자신의 대본가들에게 해서 이제 대본화 시켜서 쓴 것이긴 하죠. 그런데 좀 근데 그런 푸치니는 워낙 자기가 세계를 많이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 그런 미지의 세계에 대한 좀 익숙하지 않은 세계에 대해서 자기가 오페라화 해야겠다라는 욕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비부인도 그렇고 투란도트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최근 와서 또 많이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그려놓은 것이 아니냐. 이 투란도트도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은 소시오패스지 그게. 그렇잖아. 그렇죠. 뭐 옛날에 뭐 우리 역사에 뭐 보니까는 강간당해갖고서는 자살한 뭐 그런 공주가 있었는데 어쩌는데 그래서 그 복수를 한답시고 수수께끼를 내갖고서는 그 스토리는 정말 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보통 공연들 보면은 여러 가지 무대 장치들이 있지만은 로얄 오페라에서 봤던 거는 그 죽은 투란도트가 죽인 왕자들의 그 수급을 머리를 쭉 걸어놓은 그런 무대를 꾸민.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피 질질 흘린 막 그 왕자 얼굴들 걸려있고 막 이러면 이거 너무 무서운걸? 이러면서 이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좀 스토리는 좀 기괴한 스토리죠. 굉장히 기괴한 스토리고 네. 거기다가 이제 칼라프가 맞추니까 그리고는 이제 결혼 안 하겠다고 난리를 치다가 그렇죠. 자기의 이름을 맞추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막 애꿎은 잡아가서 고문해서 근데 결국에는 자결하게 만드는 그렇죠. 여적연이야? 뭐냐 이거는 도대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키스 한 방에 무너지잖아. 그래서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시선을 갖고 있구나. 와이프한테 너무 쫄려서 살아서 그런가? 그런가? 와이프한테 맨날 와이프 몰래 너무 연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와이프가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근데 나비 부인도 사실 그래요. 보면은 15살 게이샤였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이제 요코하마 개항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미군 이제 대위였나? 중위였나? 가갖고서는 중이었던 거, 핑커튼 중이? 핑커튼 중위였던 것 같다. 가갖고서는 이제 연애를 하고, 네. 그리고 아이를 임신을 시키고, 그래서 홀라당 떠나갖고 미국과 자기는 또 결혼을 하고, 그리고서 와갖고선 자기는 애 없다고 애 달라 그러고, 그리고 애를 그럼 바치겠다 그러면서 무슨 심파극인데 완전히 그래서 내 아이를 위해서 그럼 자기는 자결을 하고, 진짜. 지금 같았으면은 제정신으로 볼 수 없는 드라마도 이렇게 만들면 진짜 욕먹어. 그렇죠. 하지만 푸치니가 쓰시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아가 워낙에 아름답고 맞아요. 무대 뭐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 해놓은 거 세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몽환적이고 네. 사실 투란도트는 저도 한 번 봤었는데 다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정말 빨려 들어가는 스토리에 아니 저는 그리고 굉장히 좋아했던 부분이 거기 이제 대신들이 있어요. 핑팡퐁이라고. 그것도 너무 이상해. 칭칭총 수준이야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핑팡퐁이 뭐 좀 성의 있게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앙상블은 굉장히 좋습니다. 급발진하시지 마시고 정말 노래가 남성 중창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정말 아름다운 그 노래들이죠. 네, 그래서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오페라는 오페라일 뿐, 더 이상 그렇죠. 뭐 그렇게 과몰입하지 말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요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거부감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 오페라가 이제 그 당대에도 이미 푸치니 당대에 공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거 오페라는 약간 저속한 예술이야. 이런 걸로 이탈리아 국민들이 진을 빼지 말고 맨날 박수 이러지 말고 우리도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교향악을 듣고 협주곡을 듣고 뭔가 그 사람들의 인격을 고양하는 그런 예술로 가야 돼라는 운동이 있었고 아주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오페라는 악마의 그 예술이라며 이런 거 보면 안 된다고 운동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진짜? 근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라고도 생각했고 저는 오페라를 좋아했지만 제가 어느 날 제 조카가 어렸을 때 조카를 데리고 돈 지오바니를 보러 갔거든요. 또 하필 그거. 근데 보고 있는데 얘가 중학생 정도 되나 여중생인데 내용이 너무 그런 걸쩍 남자에 대해서 삐뚤어진 시각을 갖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오페라 주인공 여주인공 안 죽는 오페라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죽지. 그리고 뭐 정말 그 출생의 비밀에다가 뭐 살인에다가 뭐 별의별 사실 카르멘도 보면은 이 말이 돼 막 이런 이상한 말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오페라의 매력은 또 오페라는 워낙 그 무대 장치들이 이제 거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비싸기도 하죠. 그렇죠. 오케스트라도 같이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또 이 오케스트라가 수준이 높은 오케스트라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값이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오페라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그래도 한 번쯤 큰맘 먹고 꼭 보러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게끔 해요. 맞아요. 워낙 오페라를 좋아했기 때문에.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수요층이 탄탄하기 때문에 오페라는 거의 시즌으로 운영을 하죠. 그렇죠. 한 9월에서 시작해서 6월 초까지.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휴지기를 갖고 다시 이제 시작하는. 그런데 계속해서 뭐 관광객이던 그 고정 팬이가 오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은 길어야 한 사나흘 정도만 공연을 하고 빼니까 사실 조금 더 티켓 가격이 다른 공연에 비해서 비싼 건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많은 돈을 들이고 갔는데 디바가 승질을 내. 나를 혼내. 그것 때문에 사실 며칠간 친구들이랑 뭐 저녁을 먹던지 차를 마시면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야, 근데 의견이 다 틀려요. 안 되지. 그건 뭐 게으르고 그거 맞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고. 야, 그거 뭐 앙콜 뭐 못하는 법 있어? 옛날부터 다 했어. 뭐 막 이런. 그래서 많이 싸웠는데 근데 재밌었어요. 사람들이랑 이렇게 오페라를 가지고 몇 날 며칠 얘기를 해본 적이 몇 년 만이냐. 그렇구나. 네. 저는 보스턴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오페라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우리 아버지가 좋아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자랐는데 그래서 이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그 일정 시즌 일정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보고서는 고르는 거야 갈 거를. 그래서 당시에 그레이하운드를 하는 적도 있지만 저기 차이나타운에 가면은 그레이하운드가 한 40불이다 그러면은 차이나타운에 가면 한 25불 정도 싸게 해갖고 25불에 뉴욕까지 가는 게 있어요. 진짜? 허가를 안 받은 거지. 새우잡이 어선으로 파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타고서는 이제 뉴욕으로 내려가서 뉴욕에 이제 근처에 있는 조금 작은 호텔 뭐 이런 데 묵고 그리고 오페라를 보고 그렇게 올라왔었던 기억이 있죠. 근데 이제 자꾸 아까 파바로티 얘기를 했는데 나를 배신하신 분. 최고의 그런 연주. 사실 CD는 뭐 삑살이 나면은 다시 재녹음하기도 하고 그치. 최고의 것만 모아서 한 공연들이 많잖아요. 특히 카라야는 그런 거를 더 많이 다듬고 다듬어서 CD를 만들었고. 그런데 실제 공연 가보면은 최고의 그런 가수들도 실수를 하고. 그치. 지훈 박사랑 우리가 같이 메트로폴리탄에 맞아요. 마술피리 보러 갔을 때 왔었어요. 그때 밤의 여왕이 완전 음정을 한 번 놓쳤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내려줘. 뭔가 이렇게 계속 내려와. 계속 플랫.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학생이라서 큰 돈 주고 큰 맘 먹고 갔는데 그러니까. 이거 뭐야 막 이러면서 뭐 투덜투덜하면서 나왔던 것도 있고 정말 이제 공연은 그것을 맛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이번 같은 돌발이나 아니면 뭐 가수가 실수를 한다거나 그런 것도 있는데 공연을 많이 가는 거는 그래도 또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분명히 CD로 본다든지 아니면 뭐 DVD로 본다든지 이런 것과는 느낄 수 없는 그 현장에서의 감동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감동, 벅차오름 뭐 이런 걸 느끼기 위해서는 직관이 참 좋기는 하다. 그래서 뭐 혹시 여유가 되시거나 시간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그러면은 푸치니 서거 100주년이라고 해서 맞아요. 투란도트 뭐 그 외 여러 공연들이 많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올 가을은 음악과 함께 한번 시간을 보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오페라 그리고 토스카를 직관을 하고 오신 그 광경을 은하님과 함께 오페라 이야기 그리고 푸치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소중한 경험을 이렇게 롱테크에서 나누니까 재밌네요. 너무 좋네요. 네, 다음 주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롱테이크 김지윤 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